집값이 무려 4억이나 떨어졌습니다. 34평형 기준으로 해서 12억에서 8억대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베니아입니다. 저는 오늘 인덕원에 왔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인덕원 집값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인덕원은 과천 밑에 있기도 하고 그 밑으로는 안양도 있고 해서 매매 전세 시세가 굉장히 잘 받쳐주는 곳이었는데 왜 금액이 하락했으며 진짜 그 금액이 하락한 이유가 맞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단지를 돌면서 그 지역의 특징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인덕원 3호 아파트고요. 지금 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 반입니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주차 되어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 치고는 깔끔한데요. 여기 가깝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32년차 아파트입니다. 84제곱 기준으로 현재 매매가는 9억 2천, 전세는 3억 2,500입니다. 여러분 뒤편으로 보이시는 저 아파트는 포일동에 있는 인덕원 푸르지오 엘 센트로라는 아파트입니다. 분양은 2016년도에 했고요. 그때 당시 분양하고 나서 바로 전매가 가능했던 아파트였습니다. 저도 이 뒤편에 있는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검토했었던 기억이 나고 눈앞에서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당시에 이 아파트의 초기 프리미엄은 한 2, 3천만 원 정도였어요. 6억 원가량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분양가 이상으로 붙었죠. 최고가는 16억까지 올라갔고 최근 거래가로 보면 약 13억 정도로 거래된 거를 고객 논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사로만 보면 3억 하락, 4억 하락, 자극적으로 금액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인지할 수 있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6억에 분양받아서 12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니까 많이 오른 셈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지금 1600세대이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인덕원이 가지고 있는 유흥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밀접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평촌과 대비해서 학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당첨되고도 싸게 프리미엄 주고 팔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인덕원 주변으로 역이 많이 연결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위쪽에 바로 과천이 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교통이 주는 프리미엄이 역시나 작용을 했고 많이 금액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승장에는 교통이 예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금액이 많이 선반영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아파트는 인덕원이라는 타이틀을 원래는 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점, 유흥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인식이 평촌에 비해서 많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 타이틀을 뺐었는데 다시 그 교통이라는 호재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추후에는 다시 인덕원을 넣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네이밍이라는 것도 그 입주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동해 보시면서 단지 내부 그리고 그 주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인덕원 푸르지오 엘 센트로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문주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 아파트 가격의 상징을 그러니까 문주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크고 웅장하고 약간 좀 화려하면 금액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단지 상가도 보면 역시나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한번 잠깐 비춰주시면 다 부동산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아무래도 15억가량 되는 고가 아파트이고 전세가도 상당히 많이 받쳐주다 보니까 뭐 단지 상가가 전부 다 부동산으로 채워져도 충분히 임대료를 커버할 수 있고 저쪽 끝으로 보면은 약간의 그 박스 같은 게 있죠. 여기가 이제 아이들 등하원 할 때 저기 안에서 학원 차량 오면은 거기서 태워서 픽업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색도 그렇고 뭐 안에 있는 조경도 그렇고 굉장히 좀 웅장하고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조경수 중에 가장 비싼 나무가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소나무가 앞에 딱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비싼 나무를 앞에 배치한 만큼 조경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보시면 우리가 아파트 금액을 단지 내가 그 내부 공간의 금액을 지불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프라자 상가들이 다 잘 입점해 있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버스도 돌아다니고요.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해야 내가 이동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큰 장점이긴 합니다. 유관상으로 봤을 때 학원, 병원,
상가,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다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교통 호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그래도 대장 아파트로 될 자격이 있는 곳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푸르지오 엘센트로 단지 내로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보면 그 안에서 퇴근하고 시간을 또 많이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녹지 비율도 상당히 높고 조경도 높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비싸고 우측편에 보시는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상당히 비쌀 겁니다. 상당히 쾌적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나 킥보드 이런 것들도 많이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도로가 폭이 넓은 게 이왕이면 더 훨씬 더 좋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들고요. 당연히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계속 관리에 손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관리가 된 아파트랑 또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또 보면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좀 잘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리가 잘 된다는 의미는 입주민들이 소통이 잘 되고 이렇게 의견이 잘 피력이 된다라고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동해 보실게요. 지금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뒤편에 보이시는 힐스테이트 인덕원 신축공사 현장 앞에 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푸르지오 엘센트로 바로 옆에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분양의 형식이 아니라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임차권 형태로 거주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분양 전환받는 구조거든요.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고 프리미엄도 붙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현재는 처음에 분양했었을 당시보다는 금액이 좀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 아파트 금액이 내려가면 당연히 이렇게 좀 대체 상품들 이런 것들이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현재는 조금 분위기가 썩 좋진 않지만 이런 상품들도 또 어느 순간에 사이클이 돌다 보면 다시 흐름을 타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에 대한 것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동해 보실게요. 네, 여기는 엘센트로 대각선 편에 있는 메손 라구역입니다. 2022년 12월 분양 예정이고요. 지금 펜스 쳐놓고 있습니다. 다 철거했고 이주 완료했고 이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얼마가 나올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이라 이 주변의 동은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인덕원 수성마을 5단지 앞에 왔습니다. 푸르지오 엘센트로에서 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어떻게 보면 과천 밑에 바로 밑에 있는 끝자락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숲속마을이라는 네이밍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숲속마을의 아파트는 일단 LH에서 공급한 아파트입니다. 보통 한 2008년, 9년, 10년 이때쯤 그 공급한 아파트의 네이밍이 숲속마을이고, 그 이전에는 뭐 뜰한채, 또 그 이후에는 또 이름이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시작이 LH다 보니까 공공분양이나 아니면 공공임대, 영구임대 이렇게 좀 갈래가 나눠지죠. 그래서 일단 선호도 측면에서는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 LH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금액이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숲속마을 같은 곳이 투자하기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게 갭이 적은 만큼 수익률이 굉장히 커져요. 나중에 폭발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그 밑에 엘센트로라는 대장 아파트가 받쳐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금액을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엘센트로를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이런 숲속마을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오히려 이런 임대 아파트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엘센트로의 문주와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엘센트로는 화려하고 주변에 상가들도 잘 갖춰 있다라고 하면은 이곳은 단촐하게 뒤편으로 부동산, 인테리어, 세탁소, 그 다음에 아이들 학원 이 정도로 딱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단지 상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편에 있는 숲속마을 3단지는 현재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아파트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주변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들 위주로 같이 둘러싸져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도 생활 수준이 맞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이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된 금액은 10억 이상이긴 하지만 거래가 드문드문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어떤 분도 저한테 엘센트로와 숲속마을 5단지 금액이 1, 2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럼 어디가 고평가고 어디가 저평가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가 많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싸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엘센트로가
좀 더 낫긴 낫죠. 왜냐면 금액이 받쳐주니까요. 다시 또 이동하시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동해서 엘센트로 밑에 있는 푸르지오 인더건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34평형 기준으로 매가는 8억, 전세는 한 5억 정도 거래가 되고요. 2000세대 조금 못 미치는 세대수에 해당이 되고, 입주는 1991년 정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잘 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조금 조정장이잖아요. 조정장에서는 오히려 중위 가격에 있는 아파트 거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동산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대장 아파트에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하기보다는 금액을 보는 경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중위값을 좀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완전히 못난이를 하거나 아니면 대장 아파트를 찾아가지만, 조정장일 때는 평상시에 거래가 잘 되는 이런 중위값의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향이 크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 안에서 세대당 구성원 인원도 좀 많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동해 보시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최근에 집값 하락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집값 하락이 됐다는 몇몇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되는 단지 한 곳을 와봤습니다. 인덕원에 있는 이편한 세상 더 퍼스트라는 곳이고요. 집값이 무려 4억이나 떨어졌습니다. 근 6개월 안에. 왜 그런지 저희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와 봤고요. 최근에 34평형 기준으로 해서 12억에서 거의 이제 8억대까지 금액이 내려가는 것을 시세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금액이라는 것은 누구 간의 거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 정상적인 거래냐, 가족 간의 거래냐, 어떤 동호수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온전하게 4억이 내려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인덕원 주변, 인덕원역부터 쭉 걸어왔는데요.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대단지 아파트이고, 또 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다만 이 밑에 보시면은 카메라로 잠깐 비춰드리겠지만 약간의 경사는 있습니다. 뭐 경사는 있지만 요즘에는 출근할 때 다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금액이 많이 떨어진 건 짧은 기간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상승한 거 대비 어느 정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힘이 평촌보다는 인덕원이 짧은 기간에 많이 상승한 만큼 하락하는 속도도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평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차곡차곡 올라간 만큼 이게 폭락의 그래프를 보이진 않거든요. 평촌에서는 신도시 개발 사업 예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덜 하락하는 그래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살짝 들어와 보시면, 제가 단지 내부를 자세하게 비춰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단지 입구에서만으로도 그 단지가 잘 관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입주민들은 어떤 분들이 사는지 그런 느낌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알거든요. 근데 지금 짧은 시간에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차량들의 느낌을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세대 구성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살겠구나 라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잠깐 카메라를 비추면 SUV 차량이 많이 서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녀가 한 명 있는 순간부터 SUV 차량을 고려하기 때문에 2명 이상이 되면 거의 필수가 되죠. 방금도 그 뒤편으로 또 유모차가 지나가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3, 4인 세대가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괜찮은 단지에 속한다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급격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락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최고가를 갱신한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반대로 신고가가 아니라 신저가, 누가 적은 금액이 찍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액이 낮춰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 심리가 쌓여서 내 물건을 조금씩 낮추거든요. 내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물건을 가장 나중에 판단 말이죠. 약간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이 많이 내려갔다는 것은 이 단지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도 바꿔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이 물건에 실거주할 게 아니니까 금액을 낮춰서라도 먼저 팔고 환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인덕원 일대는 투자자들이 교통 호재를 바라보고 선진입, 선선진입, 선진입까지 한 곳이기 때문에 차익이 이미 많이 났고, 2억, 3억을 낮춰서 팔아도 충분히 차익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동해 보시도록 할게요. 최근에 분양을 한
인덕원 자이 SKV 현장에 와 있습니다. 뒤편으로 보시는 이 펜스친 현장이고요. 이 현장에 2021년 한 3월경에 왔었습니다. 이주하고 철거하는 단계였고요. 내손 라구역은 올해 말에 분양을 하고 다구역은 분양을 했죠. 이곳이 조금 애매한 게 장단점이 나뉩니다. 장점은 2700세대가량의 대단지, 그리고 메이저 브랜드 자이와 SK가 합작해서 짓는 신축 아파트라는 거고요. 2025년도에 준공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과천과 안양, 평촌에 인접해 있고 대단지의 메이저 브랜드인데 나쁠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시기와 가격이죠. 일단 시기적으로 이제 인덕원 자체의 시세가 많이 낮춰졌죠. 만약에 12억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더라면 이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 보였을 텐데, 금액이 많이 빠지면서 이 금액이 매력적인 금액이 아닌 게 되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과 분양 완판이 예전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실거주를 만족하면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저는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뭐 1, 2년 안에 급등을 원해 라고 하면은 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죠. 실제로 경쟁률도 이 심리가 고스란히 나타났어요. 1순위 당해에서는 일부 미달이 났고요. 기타 수도권까지 넘어갔습니다. 일부 자녀세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결국에는 완판이 될 것 같고, 장기적인 뭐 5년 10년 그래프로 봐서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또 앞으로의 인덕원의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죠. 네,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 나오셨어요?